항상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명언, 뭐 단어 뭐 이런 거는 자본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뭐 주식시장은 망할 수는 없어요. 과연 이제 내가 그 타이밍에 언제 들어갔냐,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가져가냐, 근데 또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봤을 때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뭐 속 안 좋죠. 예, 투자하신 분들은 또 힘들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또 땡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금 비중도 좀 뭐 갖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유지는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되게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7일인데 딱 한 달 제가 이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제 했는데 딱 한 달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월 16일 정도면은 미국 FOMC가 또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뭐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뭐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과연 그때는 뭘 해야 되냐? 원래는 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 샀으니까 수면제 먹고 자라 이러셨는데 저희가 계속 한 달간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좋은 종목 발굴해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막 장 안 좋은 건 확실해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찬스가 왔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좀 주식이 조금 싸지긴 했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저렴해진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6월 16일에 FOMC 그쯤에 이제 열릴 때 또 빅스텝이라는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선은 조금 관망하면서 네네. 공부하자. 네네. 예,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네. 그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갖고도 논쟁을 하는 것 같고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의견은 있는데 네. 이견은 있어요. 네. 의견도 있고 이견도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맞출 수 없다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거를 제가 맞출 수 있으면 하는 총재나 페드 좀 들어가서 이제 일해야 되는 것 같고 경기 침체 항상 경기 침체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돌이켜 보니까 좀 시장이 올랐던 거고 뭐 좀 좋았다는 거지. 막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막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막 그냥 뭐 금리 20%. 은행에다 맡기면 25%, 막 그다음에 성장률 막 10%대 막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 게 요즘은 한 10년 전쯤은 중국을 많이 증권업에서도 중국 쪽을 많이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베트남 쪽 많이 언급을 했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나 이런 데서도 VC나 이런 쪽 많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를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냐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쪽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률이 침체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세계 경기가 좀 흘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SCM망이, 공급망이 어느 정도가 타격을 입어서 영향을 미칠 거냐,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봤을 때, 뭐 그냥 일반적인 해외 주식이면 뭐 미국 주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새롭게 변해가는 섹터, 새롭게 변해가는 산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가야 되는 게 이제 성장주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예 가치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주, 고배당주라던가, 뭐 아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들, 뭐 통신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거지, 경기 침체라고 안 좋은 종목, 그러니까 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플랜 B, 플랜 C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하는 게 뭐 개별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거니까 네. 그 주식시장이 약간 그 대표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항상 지금 역사도 그래왔고 거기서 또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해서 발굴하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차도 타 뭐 경기 침체라고 한들 핸드폰 안 쓰는 거 아닐 거고 새로운 차 나왔을 때 열강 안에서 또 차 안 사지는 않을 거고 뭐 차를 덜 살 수는 있지만 네. 뭐 또 싼데 좋은 차가 나왔다. 뭐 싼데 좋은 핸드폰이 나왔어. 근데 뭐 경기 침체가 됐는데 갑자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오큘러스 같은 게 너무 괜찮은 게 나왔어요. 스마트 글라스가 나왔어. 안 살까요? 사람들이? 더 그거를 살라고 다른 것들은 줄이더라도 그거는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캐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당연하죠. 예. 매년 증시가 빠져도 10배 나는 종목들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줘요. 예. 근데 내가 그거를 관심 있었고 알고 이랬으면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을 이제 정리해 주신 게 이번에 이제 재무제표를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이런 책인 거고요. 네. 만약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환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팔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원자재, 그러니까 제품을 살 때는 손해일 수도 있고 팔 때는 또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율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는 좀 힘든 거다라는 거를 그냥 그거는 명백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인 문제냐 외부적인 문제냐는 다 영향을 다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외부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경인양행이라는 회사를 한번 탐방을 갔다 왔는데 공부를 한다고 다녀봤는데 그쪽 IR 담당자 담당자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IMF 때도 삼성전자보다도 더 튼튼했다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예 영향을 안 받는 회사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 안 좋은데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쪽은 국가적으로도 많이 밀고 산업 자체도 커져가기 때문에 뭐 환율이나 이런 문제가 분기마다 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평가를 받은 것 뿐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뭘 하는 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안 좋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가 커가고 있는 거. 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가 커져가고 있으니까 글로벌리하게 뭐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뭐 좋다 안 좋다로 회사가 나쁠 수도 있고 실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재고가 이미 많이 쌓였다고 하면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산업 자체가 커져가고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대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인양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소부장. 네. 소부장 요즘 얘기 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으로 이제 몇 년 지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그다음에 어쨌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이 워낙 너무 좋아요. 뭐 원익 QNC도 그렇고, 웰덱스도 그렇고,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못 가더라도 움직일 수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은 한 것 같아요. 네. 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니까 간다? 뭐 못 가니까 못 간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텀업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벤치마크를 코스피 지수로 삼냐, 뭐 삼성전자로 삼냐,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가 투자하는 금액, 근데 투자할 때도 내가 뭐 신용을 쓰냐 아니면 대출을 쓰냐 아니면 레버리지를 아예 안 쓰냐 그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뭐 부동산까지 포함한 거에서 내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국내 주식에서만 할 거냐 이거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이게 뭐 삼성전자 가니까 소부장 간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좀 기간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지금 몇 개 기업 언급해 주긴 했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만 알지. 그래서 혹시 지금 한 번 더 몇 개 기업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원익 QNC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웰덱스라는 기업도 하나 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있고 경인양행도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해당될 수 있고요.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종목 추천인 것처럼 보일까봐 예, 그냥 뭐 관심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 정도 순하고 네. 커갖고 있는 거 예, 요새 뭐 최근에 왔다 갔다 조금 하고 있어서 좋아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종목 추천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장님께서 공부도 하시고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다. 그래서 꼭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해보는 그 작업을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부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좀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증시 자체가 좀 빠져 있으니까 향후에 실적은 나오는데 업사이드가 좀 있을 법한 종목을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약간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워낙 근데 너무 많은데 이게 먼저 치고 나갈지, 뭐, 메타버스 쪽이 먼저 치고 나갈지, 화학이 먼저 치고 나갈지, 유가 관련돼서, 그거는 워낙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또 바뀌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하는데, 아무튼 공부를 조금 보고 있는 거는,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 1분기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 대형주와 네. 이렇게 결을 같이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전혀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는요, 따라갈 확률이 높은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이제 뭐 평택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막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전공정이 들어가냐? 후공정 쪽이 들어가냐, 테스트가 들어가냐, 이제 그 단계별로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공장을 새롭게 미국이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공정 쪽이. 그럼 전공정 쪽은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후공정이나 뭐 테스트하는 애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죠. 얘네는 아직 뭐 레깅이 한 2년이나 더 3년 있다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테마에 맞춰서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미국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다, 뭐 TSMC가 많이 올랐다, 그거에 따른 이슈? 아니 뭐 텍사스에 막 한파가 와갖고 막 공장이 셧다운이 됐다. 그거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고 하는 거면은 삼성전자만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소부장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양해갖고 그렇게 연계해서 보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탑다운,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바텀업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소부장 하는 업체들이나 중소형 쪽은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로 너무 커가는 대형주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로 보면 이제 막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SK 같은 경우도 요새는 또 좀 많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볼 수는 있는 건데 참고해서 보는 거지 그게 확 뭐 맞으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약간 이거를 이해할 때 그 속성을 이해할 때 약간 사이클 주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은 사이클을 그리더라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이클을 그러니까 일단은 우상향하는 거는 무조건 필수인 것 같고요. 장기 투자로 하신다고 하면은 단기 투자는 아닌 것 같고, 장기 투자할 때는 우상향을 그려가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럼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뭐 분기마다 좀 얘네가 수주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출을 많이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매출 인식을 좀 더 하는 게 기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이클을 알아두면은 너무 좀 좋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이클만 그리다가 거의 그냥 위랑 아래랑 이렇게 막혀있는 주식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리 사이클을 그리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상향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지지부진하고 사이클을 그리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을 조금씩 하니까. 장기 투자로 간다고 하면은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건 저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미 있는 돈을 투자해서 의미 있는 수익이 나야 된다, 났으면 이제 팔고 아니면 목표 수익이 됐으면 파는 건 맞는데, 거기 가기 전에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너 확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이렇게 저희들끼리 만나면 너 확률이 어느 정도 돼? 그러면은 저는 51대 49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100번 들어가서 51번만 승리이고 49번은 실패예요. 근데 이것 또한 저희끼리 얘기하면 너 승률 되게 좋다 거거든요. 근데 51번 들어갈 때 저는 훨씬 더
그 수익을 많이 내고 나서 빠져요. 왜냐면 이걸 1년 단위로 해, 2년 단위로 해, 이렇게 따진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그 승률이 절반 이상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거고,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뭐 운일 수도 있고 뭐 노력일 수도 있지만 그게 훨씬 더 그 이런 부나 투자 수익에 대한 큰 수익을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월 아까 제가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한 달간 트레이닝이죠. 짧게밖에 못 해요. 이게 장이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장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롱텀하게 가져가서 하는 게 너의 부의 축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지 못한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못 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차트로 보면서 차트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또 뭐 조언을 드릴 수는 있죠. 예. 그것도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내가 한 달만 할 건데, 나 2년 동안, 3년 동안 못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것 자체가. 네. 그럼 이게 저평가 주식 53, 이 주식이 대부분들은 그렇게 롱텀한 뷰로 좀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롱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롱텀하게 보더라도 한 달 안에 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CES 나오고 이제 삼성에서 M&A 건 나왔으니까 사실 뭐 한 두세 배 정도 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표 수익이 만약에 그 정도였다고 하면은 또 이게 내가 길게 봐야 된다고 하는 종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빠져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재무제표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다 오르는 종목들만은 저희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를 줄 알고 해놨는데 빠진 것도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골라놨던 것 같아요. 네. 낮은 가격에 샀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만 뭐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2년 정도면은 조금 뭐랄까, 그 증권회사 입장에서, 브로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둔 기간이 한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가 2년 또 있다가 본전이 되고 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한 2년 정도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도 한 2년 정도 보면은 원상태는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스트롱 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다들 안 좋다, 이제 뛰어내리고 싶다, 뭐 다 그러시는데요. 네. 이때가 바닥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과연 주식 분할을 왜 이재용가 50분의 1을 했었을까? 액면 분할을, 액분을, 뭐 내년에 좋차고 뭐 3년 뒤에 좋차고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다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뭐 엄청 똑똑한 분들이 다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너무 들고요. 과연 삼성의 미래를 뭐로 보고 간 걸까? 바이오? 아니면은 뭐 지배구조? 아니면 뭐 반도체? 뭐 파운더리? 뭐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쫓아가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워낙 큰 기업이고, 왜냐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다 막 메타로 바꾸고, 사명도 바꾸고, 뭐 산업군도 어떻게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뭐 워낙 세상이 많이 크게 바뀌고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삼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봤을 땐 저는 굉장히 좋은 뭐랄까, 제이커브라고 하긴 그렇고 피버팅 하는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저는 믿어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경쟁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TSMC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롱 바이. 네. 지금이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제 생각에는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두고 이제 뭐 물가지수, 뭐 CPI 지수도 6월 11일인가쯤 나오는데 뭐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제 뭐 변이 없다, 뭐 중국 락다운 다 풀린다 하면은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반도체이지 않을까요? 예. 그럼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굳이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저기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좀 중소형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과연 그때 그러면 내 67,000원에 살 걸 이럴까요? 아니면은 와 9만 원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아?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는데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렇게 여론이 좀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가 네. 있었나요? 무조건 있었죠. 네. 그때가 찐 바닥이었어요. 현재 그 이제 책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주식을 좀 보실 때 조금 펀더멘털에 비해 좀 지나치게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는 기업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빠진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섹터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카메라 쪽도 굉장히 유망한데 앞으로 더 나올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카메라 업체 중에서는 나무가라는 회사 그때 안에 하나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연계에서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LG 이노텍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사실은 한국 쪽의 메타버스랑 딱 명확하게 돼 있는 거는 딱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근데 미국 쪽 투자가 만약에 달러를 갖고 계신다면 지금 달러는 아예 배제를 하고 달러가 없으신 분한테 이제 지금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로블록스나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 책에서는 이제 셀바스 AI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턴어라운드 될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기타로 봤을 때도 아까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들어갈 수 있었던 회사 원익 QNC 같은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해 갖고 좀 나왔던 게 RS 오토메이션 같은 회사도 최근에는 좀 유독 좀 더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여서 한두 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로봇이나 메타버스가 언젠가는 올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이르지 않냐? 투자에 들어가기에 있어서. 맞아요. 네네네. 그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와 있는 산업도 있고 왔다가 금방 버릴 수 있는 산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꾸준히 제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게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여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되게 좋아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캐치업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일렀는지 빨랐는지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메타버스나 로봇 되긴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안 할 것 좀 더 기다려야 되겠어. 근데 이미 버스가 떠나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 신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담아놓고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이쪽에 만약에 오리엔트 돼 있지 않으신 분이면은 그래도 조금 담아놓고 보셔야지 내 돈이 좀 들어가야 인간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갖고 있어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돼서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소량 우선 담아놓고 보는 거죠, 변동성을. 네. 근데 그렇게 담아놓고 본다고 사실은 올라갈 때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10명 중에 9명은 못 따라잡아요. 10명 중에 그 한 명이 따라잡으면서 돈 많이 버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것도 보면 거의 10년을 바닥기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그거를 계속 그냥 그때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회사를 잘 알고 거기에 인력이 어떻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그런 각종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좀 된다고 하면은 성공한 투자자가 됐겠죠. 근데 이제 성공한 투자자만 사실 기억하고 실패한 투자자는 그 사회에서 기억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니콜라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이제 수소차나 이제 이런 걸로 나온다고 해서 한 건데 거의 이제 완전 망한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사실은 그렇게 비교하면은 좀 테슬라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모아서 가는 게 맞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사할 때부터 전기차 그 이슈는 있었어요. 그때 2차 전지 2010년이요. 아, 진짜요? 그때부터도 2차 전지 응급지 양극재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LNF, 에코프로, 그때는 에코프로 BM 분사하기도 전입니다. LNF, 에코프로, 코스모신 소재 다 갔다 왔거든요. 2차 전지 섹터는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 그 2010년부터 그랬었지만 한 3년, 4년은 이제 뭐 해외 쪽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래서 한 2015년도부터 이제 갔다 왔던 걸 다시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잘 맞아서 그때부터 붐업이 됐는데 2010년에도 저희 선배들은 그랬어요. 야, 이거 10년 동안 지지부지 했던 거라고. 아직도 그 섹터.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갔을 때도 전기차는 아니고 전기 바이크, 중국에 전기 킥보드. 자전거, 뭐 전기 킥보드도 그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걔네 자전거 워낙 많이 타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버스 전기 오토바이인가 아무튼 버스인가 조그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매출이 근근히 나오면서 됐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꿈들은 이제 전기차 되면은 근데 그 세 곳 중에 한 곳 회사는 자기는 저희 곧 망할 것 같다고 너무 뭐 없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뭐 이차전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랬는데 1년 지나고 아주 어깨가 그냥 뭐 떵떵거리게 표현해줬죠. 테슬라가 성공하면서 회사 임직원 스스로도 임직원 스스로가 저희 그런 거 없다고 그런데도 없다고 근데 지금 완전 바뀌었죠 지금. 시총 거의 1조 가까이.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있으야 거길 그 회사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과연 그걸 어떻게 알고 했었을까요? 10배 넘게 났는데 거기 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가져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꾸준히 내가 공부하고 이 산업이 되겠다는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철저한 플랜.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언제 나올 건데 뭐 사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사장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장 정도면은 물론 알고 모르고에서는 모르진 않고 알 텐데 그게 맞고 틀리고는 또 다른 얘기죠. 이렇게 알고 나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틀려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산업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AI도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저는 메타버스 무조건 더 될 것 같아요. 올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오고 너무 좋은 인재들이 글로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안 했던 인간의 이 본성들이 확실하게 이제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를 좀 받는 것 같은데 미국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난 재택근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요. 회사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알바하면서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고용 조건 어떻게 해줄 건데 나 동부에 있는데 서부에 있는 회사 다니는 거예요. 서부에 있는데 동부에 있는 회사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줌이 올랐던 것처럼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도 들어가는 게 메타버스라고 해야 되죠? 메타버스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엄청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플랫폼 아니면 하드웨어 기기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통신 과연 어떤 게 물꼬가 터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까. 근데 올라가서 이거 됐다 하고 보면은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팔로우하면서 결국 그 투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늦는 수밖에 없겠네요. 주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피땀 흘려 흘린 돈을 하는데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못 맞추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려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오르는 시기. 그리고 올랐다가도 팔 수 있는 시기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이거 자체가 되게 즐거워야 하고 거기에서 또 노력 플러스 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깐 상태에서 지금 황우성 부장님께서 이제 로봇 메타버스 카메라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각자가 관심을 갖고 팔로우하고 계속 공부하는 거, 추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기업들 한번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목표가 뭔데. 내 목표 수익률이 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철저하게 계산돼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기간을 늘리면 돼요.
수익률을 더 많은 수익률을 원하면은 그것 또한 기간을 늘리면 돼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예. 괜찮은 방법에, 그러니까 정말 이 재무제표, 뭐 아니면 차트, 뭐 내가 뭐 봐야 되는 뭐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라도 좋은 방향이 맞고 좋은 기업이 맞다고 하면은 결국 그 기업을 올려줄 수 있는 건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충분하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10배짜리를 수익이 나야지만 되는 거냐, 아니면 20%만 나면 되냐, 아니면 연에 한 7%씩만 나면 되는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수 있고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에 따라서 한 50%만 오르는 건데도 내가 레버리지를 한 4배, 5배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또한 한 20배 가까이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뭐 우선주 투자도 있을 수도 있고 배당주 투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CB나 BW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야 누가 좋대 이거 이제 올라가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산업 되게 커지고 있는데 이 말 안 해요. 야 이거 주가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다가 꼭지에서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책들을 물론 2,000개 종목 중에 한 1,000개, 한 500개 정도 잘 정리해 놓으면 좋죠. 근데 매일매일 바뀌는 거고 이걸 쓰면서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캐치업을 해놓을 수가 없는 거지만 저희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감 없이 썼어요. 이게 다 좋다는 종목들이 아니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을 수도 있겠는데 되게 나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냉철하게. 근데 이 나쁜 걸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가 생각한 대로 안 갈걸? 이게 더 맞는데? 그럼 자기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이런 주식들을 샀을 때, 저평가된 걸 샀을 때, 뭐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몇십 %가 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겠죠? 오늘 샀는데 내일 당장 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오늘 샀는데 내일 당장 갈 수도 있는데, 있는 거고, 거래 정지됐다가 10배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요. 이 스토리가 엄청, 재밌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눈물 나는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한 것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기간은 저는 그래도 굳이 꼽으라고 하면 수익률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간은 2년인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사이클. 제가 보는 사이클은 2년 정도. 2년 정도 보유하는 거예요? 네, 보유하는 게, 잃지 않는 투자에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코로나가 왔었어도 2년 정도면 됐었던 것 같고, 글로벌 샥이 와도 2년 정도면은, 왜냐면 높은 가격을 샀다고 하면은 메이크업 되는데 2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낮은 가격에 샀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만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2년 정도면은 조금 그 증권회사 입장에서, 브로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둔 기간이 한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가 2년 또 있다가 본전이 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한 2년 정도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텐베거 주식 찾기 이런 것도 있는데, 앞에서 이제 로봇, 메타버스, 카메라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좀 비슷한 그 섹터일까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머니무브가 일단은 메타버스 쪽이 많이 큰 산업으로 메타버스.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NFT나 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크립토나 이런 쪽, 블록체인 이런 쪽 기술들이 커가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되게 큰 이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네. 이런 쪽 괜찮아요? 저는 무조건 옥석 가리기는 나오죠. 옥석 가리기로 보시는 옥석 가리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S&P랑 다우가 왜 오르는 걸까요? 안 되는 기업들이 빠져가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우 30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기업들 빠지고 잘 되는 기업들만 계속 거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인류가 이게 맞을진 모르겠어요. 저는 인류가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기술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하고 이제 사랑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자연 이런 건 배제하고, 그 주식시장이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기술 개발만이 인류가 계속 더 풍요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봤을 땐 그 기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기업들이 나오려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런 것들도 과연 이제 그게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에서부터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생길 거고 걔네들이 추구하는 이념, 걔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거기에서 현실 쪽이랑 같이 붙어갈 수 있는 거. 요새 웹 3.0 엄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우리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웹 3.0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되냐, 어떤 개념이냐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 지금은 이제 뭐 한 3살짜리, 4살짜리 애기들한테도 스마트폰 주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넘기는 방법을 알아요. 유튜브를 넘기는 방법을 알고, 좋아요를 누르는 걸 알고, 자기가 봤던 걸 또 클릭해서 보는 방법을 알아요. 되게 신기해요. 옛날에 우리는 전화하면 이랬는데, 지금은 왜 전화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걔네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카톡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젊은 친구들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완전 다른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걔네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카톡 하면 되는데 왜 전화를 해?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 젊은 친구들한테는 왜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이 진짜 너무 많이 빨리 변하는구나. 그럼 과연 어떤 회사들이 더 잘 될까? 네. 저는 스피치로 가는 게 뭐 당연히 맞는 거지만 중국이나 이런 애들 친구들 보면은 카톡으로 다 못 쓰잖아요. 한자도 복잡하고 이게 좀 불편도 하고 하니까 스피치로 많이 가는데 스피치 가는 것 쪽도 스피치 쪽 관련된 이런 산업들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일례로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판서 쓴다고 하나요? 판서가 아니라 이렇게 뭐 기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다 이제 작성을 하고 이랬어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면은 뭐 몇 살이야, 나이 뭐야, 뭐 이제 이거 다 손으로 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스피치가 스피치 투 텍스트로 가요. 바로 말하면 바로 가는 거. 뭐 텍스트 투 스피치로 가는 것도 있고. 그거 네이버 블로그도 네. 그거 입으로 하는 게 생겼나요? 말로 하시더라고요. 쓰시더라고요. 엄청 이제 많이 생겼어요. 정확도도 높대요. 높아요. 예. 네.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저는 외국어 교육도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 뭐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또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들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도 하지만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소위 좀 뭐랄까 그게 맞다고 하면은 이런 큰 산업을 꼭 맞춰야 돼. 내가 이게 뭐 로봇이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 될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고 모르는데 나 그냥 경찰관인데 이거 요새 안 쓰네. 이거 이제 안 써서 너무 편하다. 나가서 커피나 한잔 마셔야지. 이럴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무슨 특정 직업을 비하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지만, 이런 건 아니고요. 야, 그러면 요거 아니고 스피치 투 텍스트 가는 네이버가 한다고? 아니면 따로 또 어느 AI 회사가 한다고? 거기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약간 뭐랄까, 호기심? 통찰력?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좀 더 많이 공감이 가죠. 왜냐면 저는 이런 중소형주 쪽에 재무제표까지 연계해서 가면은 템버거가 나오기가 확률이 높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데 그 템버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실생활의 변화를 포착했는데 네. 그 기업을 봤는데 네. 재무제표로 좋아. 근데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템버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않습니다.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위기를 좀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막 파란불이 막 들어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막 60% 70% 빠진 종목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린 것들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웅달에 오면 항상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본다고 하면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왜 투자를 하는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고 뭐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1년 있다가 꼭 필요한 돈이었다. 아니면 2년 있다가 전세자금이었다. 그러면은 물렸다고 하면은 빨리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롱텀하게 내가 이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 거라면은 지금 빠진 거는 물린 주식을 손절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되게 왜냐면 그렇다고 하면 좋을 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팔 때 내가 그러면 원하는 그 기업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내가 샀는데 이 원하는 기업이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팔겠다. 뭐 이익으로 볼 수도 있고 신제품일 수도 있고 M&A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됐을 때 팔아야 되겠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은 더 현실적인 요새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주린이라는 분들 했을 때는 주식이 좀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 금액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게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타로 맨날 10% 20% 먹는데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이 됐어. 그럼 내가 따블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 단타로 또 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불가능해요. 혼자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빨리 정리를 그냥 해버리고 아예 그냥 시간을 더 오랫동안 갖는다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린 주식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걸 세계 크게 매크로 단위든 아니면 그 기업 단위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조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업이 괜찮고 실적도 잘 나오고 이번에 1분기 실적 거의 다 나왔는데 잘 나와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전 세계 증시가 좀 빠져서 내려왔다. 그러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져가고. 네. 근데 내가 그거를 판단을 못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조언을 구하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요? 일단 실적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한번 재무제표도 다시 한번 보고 맞아요. 네. 또 고수분들의 조언도 좀 들어보면서 이게 정말 펀더멘탈로 괜찮다고 하면 가져가는 거고 참고 오히려 더 만약에 월 적립식 같은 걸로 더 지지부진하게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아니고 테마주였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힘들 수가 있죠. 잘 모르고 정보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나 설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이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메이크업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정리한다거나 그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좀 매크로 이슈들이 조금 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금리 인상도 있고 긴축 재정도 있고 지정학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나 배당주, 전통적인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좀 중진국 또는 저개발국, 개도국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도국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중국 투자할 때 한 5번은 넘게 간 것 같아요. 중국만 투자 목적으로. 가셨어요? 네, 회사 기업 탐방도 하고. 근데 걔네 하는 말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못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개도국 투자한다? 그럼 어느 나라에 뭐를 투자할 건데? 너가 그 기업을 잘 알아? 그 기업이 루이싱 커피 사태 아시죠? 중국의 스타벅스 회계 조작으로 아예 휴지 조각이 됐어요. 과연 거기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중국의 스타벅스니까 너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많고 스타벅스인데 잘 될 거. 과연 근데 그 개도국에 대한 회사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은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업 단위로서 못 믿. 저는 정말 내 아들이 아니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들도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베트남에 빈그룹을 다녀요. 만약에 그러면은 빈그룹이 내가 이거 되는 거 맞네, 팔리네, 잘 안 해, 이거 CEO 어떤데, CEO 아들도 어떻고 그 분위기도 어떻고 복지도 좋고 회사 안 망하겠다, 나라에서도 트러블 없네, 나라 트러블 있는데 얘 왕족이랑 우리 얘 딸이랑 결혼하네, 그러면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저도 이제 베트남 투자하고 많이 한다고 베트남도 많이 갔어요, 사실. 저도 다 발로 뛰어본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그거가 맞는 방법일까라고 했을 때는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결과가 썩 좋지는 않은 건가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더 롱텀하게 가져갈 거니까 가져가고는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나 한국 그냥 요 정도가 일단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저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 뭐 투자하는 거에마다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 주식 쪽도 어쨌든 좀 뭐 수익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해외 주식을 막 너무 막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개도국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더 큰 리스크고 추가적으로 환 리스크가 너무 커요. 환율은 뭐 아무도 못 맞춰요. 예. 그나마 내가 빈그룹 다니면 빈그룹 좋은지 안 좋은지는 맞출 수 있는데 환은 아무도 못 맞춰요. 그래서 그 이중통화에 대한 환 리스크가 있어요. 달러로도 전환해야 되고 달러에서 또 동으로도 전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달러 맞추는 것조차도 힘든데 뭐 달러만 맞출 수 있으면 달러만 사놓으면 되죠. 달러 쌀 때는 싸놨다가 지금 이제 뭐 한 1,300, 1,290원 되면 1,300원 되면 팔아야지 이러면 얼마 땡큐예요. 근데 그것 또한 불가능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개도국은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너무 크다. 잠재성률이 크다고 해도 그냥 펀드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펀드로 연금이나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하시는 거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그쪽에 나가 있는 애들 미래에셋이든 삼성이든 나가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롱텀으로 하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또한 팔 때가 문제죠. 걔네들도 유동성이나 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팔 때 확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 뭐 보셨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망가질 때는 못 쫓아갑니다. 망가지는 거를. 당일날 판다고 당일날 해소가 되지가 않아요. 네, 5일 걸리죠. 3일 걸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내가 정말 친한 뭐 와이프가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다. 베트남인데 또 고위 공직자도 또 알고 얘네 정책도 알고 너무 걔네들의 민족성, 전통, 그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뭐 삶의 방식들, 흘러가는 MZ세대들의 그런 트렌드까지도 안다고 하면은, 나는 한국인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은 해볼만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이나 이런 여기 기업이나 밥집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한다고 하면서, 캐치업 돼서, 따로 사면 돼. 이제 나눠서 사면 돼. 이래놓고 무슨, 개도국에 아무도 모르는 회사들, 그 캐치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기보고서 나오는 거 보기도 힘들 텐데. 네, 그러네요. 힘들 것 제 책에서 소개해주신 내용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책도 막 정독해서 막 보시지도 않으실 텐데, 따로 그렇게 하시는 게, 1등 기업만 투자한다, 이런 개념에서, 각 국의 1등 기업만 투자한다는 말씀도 있긴 했는데 그것도 좀 그 1등 기업을 모아서 펀드로 했으니까 그나마 왕정이지. 인도네시아 고무 회사가 걔네 시총 1등인데 그렇게 투자해서 과연 될까요? 수출 이제 불허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관련된 주는 올랐지만 걔네들 회사는 또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또 말씀하셨던 이제 가치주나 배당주 담는 게 어떠냐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가치주 배당주가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사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좀 그냥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 가치주나 배당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담아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사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 성향이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알아서 내가 지금 가치주나 배당주 미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CJ 우선주 이렇게 나중에 또 전환하는 건데 전환 조건이 좋아요. 이런 것들 특별한 것도 있고 나는 잘 모르겠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인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에 넣어놓겠다. 왜냐면 삼성전자 많이 빠져났으니까 그러면은 또 좋으실 수도 있고 근데 KT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최고점으로 많이 올라왔고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인데 금융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게 그러니까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막 많이 올라갈 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가치주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 차례 금리 인상도 남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니까 가치주 배당주 담겠다. 여러 차례 금리 인상도 남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크니까 성장주를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이거를 거의 반반 갖고 있었는데 네. 오른 그런 배당주를 팔고 네. 많이 빠진 성장주를 사는 투자 전략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거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 또한 타임적인 시프팅을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표했던 가치주나 배당주로 해서 목표했던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작년까지만 해서 그 배당을 받았어요. 만약에 올해 4월에 뭐 근데 이제 1월, 2월, 3월은 뭐 그냥 뭐 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가치주는 올랐을 거고 배당주도 올랐을 테니까 놔둔 거고 근데 내가 목표 수익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면 지금 이거는 매도를 해놔도 좋아요. 매도를 해놓고 현금을 들고 있어도 좋고 그래서 뭐 성장주 올라가는 거 내가 좋게 보는 거 많이 빠졌을 때 팍 쇼킹 날 때만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배당주 팔고 내일 이거 성장주 사고 이것 또한 맞진 않죠. 시장이 또 그렇게 금방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땐 쉽게 팔면 안 돼요. 내가 한 배, 두 배, 세 배 올랐다고 해도 왜냐면 장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 올려서 가요. 네.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만 미끄러지고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확 더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기마다 다 워낙 달라서 그거를 체킹하거나 이 트레이딩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반반이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에서 저는 그래도 가치주 배당주를 조금은 더 가져가시되 성장주도 손해가 좀 너무 많이 났으면은 시프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손해 난 거를 어느 종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성장주 내에서? 네, 성장주 내에서도 이걸 시프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담아 놓는 거예요. 이게 더 빠진다고 해서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지고 리바운딩 되는 게 이쪽이 더 크면은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소형주로 빠져고 카카오 네이버로 다 했는데 내가 시장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럼 중소형주는 근데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안 좋아. 그럼 이거 그냥 다 팔고 카카오나 네이버 들어가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치주 배당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바꿔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일인 것 같고 지금은 관망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내가 관망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맞는 종목이 맞다라고 하면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네. 환율 투자는 좀 어떠세요? 달러 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아무도 못 맞죠. 저는 해외 딜러를 했었기 때문에 달러를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를 해봤어요. 돈도 정말 많이 잃어보고 회사 돈으로 하는 것도 보고 다 했는데 달러는 못 맞춰요. 그리고 달러를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상방이 이미 열려있는 있어서 1,35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이나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로는 이렇게 좀 들린 적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새롭게 또 바뀌었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뭐 이제 바뀐 하는 총재분에 대한 이제 스탠스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있으신 분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 네. 근데 지금 있으신 분들이 내 목표 수익이 달성해서 했다고 하면 달러를 환전을 해서 원화로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지금 달러로 전환하는 거는 너무 오른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주식 사는 것도 좀 그런. 절대 완전 극구 반대예요. 네. 이 마이너스 1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도 저도 모르겠다.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자. 이런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대신 현금 보유해 있을 때 공부를 하셔야죠.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일단 뭐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내가 돈이 얼만큼 필요하지? 그럼 내가 얼만큼 필요한 거에서 주식 투자로 벌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 상황 보고 분할 매수하고 빠지면 더 사야지. 뭐 이런 것들도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시장은 반드시 또 올라요. 예.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네. 현금 그냥 그대로 갖고 있지를 잘 못하시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쓰고 싶잖아요. 혹시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갖고는 있겠는데, 진짜 어느 정도까지 기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갖고 있어 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본 그 주식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은, 네. 딜러분들이나 이렇게 분들은,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집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다 있어요. 없는 은행이 있잖아요. 농협. 제일 여기서 가려면 제일 먼데, 거기다 돈을 맡겨놔요. 현금을. 근데 인터넷 뱅킹이 안 돼요. 내가 가서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런 데다 넣어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현금 비중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거 완전, 맞아, 여기. 완전 자신감 생겼어. 이 공부가 내가 다시 돌려보고, 다시 보고, 다시 공부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찾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굳이 기준을 말하자면 한 3분의 1이에요, 항상. 3분의 1은 해외 주식, 3분의 1은 국내 주식, 3분의 1은 CMA 같은 유동성. 그래서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시프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300만 원 가지고 100 하는 거는 좀 아니고, 그거에 커질 때 2배, 10배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되면은 의미 있는 수익이 났을 때, 10%나 20% 났을 때, 그래도 뭐 몇천만 원 단위로 수익이 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그래도 되게 자동차 한 대 값이든, 아니면 월세든, 아니면 전세든,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정도 고민을 하면서 일하는 게, 내 연봉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서 3억 정도로 주식으로 굴린다 하면 미국 해외 주식 1억, 국내 주식 1억, 그다음에 현금 1억. 근데 지금은 환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해외 주식의 일부분은 정리를 했을 거고 환을 좀 옮겨놨겠죠. 그러면은 해외 주식 한 7천, 6천, 5, 6천, 국내 주식 한 1억 3, 4천, 현금 한 1억 3, 4천 좀 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을 테니까. 근데 보통 장 좋을 때는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현금 이제 현금을 갖고 있더라도 3개월마다 은행 금리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는 전단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투자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손해는 아니니까. 예. 항상 현금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예, 어렵죠. 그래서 기관들이 투자 수익이 더 좋은 이유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남의 돈으로 하다 보니까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 수익이 구간이 되면은 그냥 바로 명확하게 그냥 다 커트해요. 자기 심리를 반영하지 않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펀드 매니저나 다 이렇게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잘 되려면 수익을 높여야 되니까 무조건 명확하게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다 팔아버려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회사를 더 보고 공부하고, 더 전화하고,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시지도 않아요. 그냥 술만 드시죠. 예.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 나오는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숏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이 빠질 때는 걔네들이 이 하락분만큼 다는 아니지만 하락의 일부분만큼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게 숏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항상 개인 투자보다 수익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부디 이번 이런 좀 어려운 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생존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싸고 좋은 주식 한번 필터링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1년 동안 영업일이 250일이에요. 200일이 빠져요. 아직 올해 5월 중순밖에 안 갔거든요. 200일이 빠진다고 하면 한 9월, 10월까지는 빠져도 돼요. 더 계속 엄청 계속해서 빠지진 않겠죠. 빠지는 종목들,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좀 그렇겠지만. 근데 이 50일 오르는 날이 훨씬 많이 올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사 있다고 해서 200일 빠지고 오르면은 그 이분일 수도 있지만 똔똔일 수도 있지만 내가 좋은 종목을 계속 공부를 해요. 빠지면 나한테는 더 호재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그 장이 좋아지는 분위기는 언론이 항상 가르쳐 줄 거예요. 내 친구가 가르쳐 줄 거고. 나 또 뭐 샀다, 뭐 있다. 나 이제, 나 다 팔았어. 나 이제 하나도 없어. 주식 절대 안 해. 이제부터 상승기예요. 그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내가 그때 뭘 사야 될지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기예요.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투자자분들한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배워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거고, 뭐 약간 연세가 있으시거나 좀 뭐 내가 이제 했던 투자분들은 과거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IMF 때, 리먼 브라더스 때, 뭐 심지어 코로나 같은 것도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지금이 막 너무 힘들다 뭐 한다 항상 그래왔어요. 주식 시장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슬퍼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을 해야 내가 공부를 하고 들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또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포지수랑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면 막 그 최악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지금 상당히 그 공포가 만연한 장이라고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다가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혹시 좀 현금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은 네네. 조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미리미리 조금씩 있어야 사람인지라 내가 업이 이게 아니면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부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네,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하고 그럼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회 저자이신 황우성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